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퀴즈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글쓰기 세 번째 거, 그리고 발표 영상을 언제 제출하게 되는 건지, 그 기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문 운동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얘기할 예정이고, 오늘 고문 운동을 끝낼 예정입니다. 먼저 고문운동을 한유와 유종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책을 쓰신 선생님이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한유, 유종원 이전에 고문운동을 전개한 인물이 있는데 사실상 이 인물로부터 이 한유하고 유종원이 음, 이론적으로 크게 어, 얻, 얻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유 유종원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그 고문운동의 어떤 토대가 이미 마련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한유하고 유종원 같은 경우에 따로 어떻게 이제 고문운동을 전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는 한유와 유종원의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을 얘기를 해 볼 건데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건데 그 S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K-팝 스타라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마 비유를 들려고 하는데 그 비유를 아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한유하고 유종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아홉 번째 퀴즈를 풀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육구몽 얘기가 조금 중심이 되었었죠, 그죠? 예, 피류하고 친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은퇴해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하고 차에 관련된 시를 많이 썼고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인용한 시를 같이 이제 배웠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술 취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역시 이제 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구몽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순학 이 사람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현실주의 시를 쓰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황서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 민초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을 다른 현실주의 시들은 악부시나 고체시, 고시로 썼는데 이 사람은 근체시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예, 어쨌든 이제 작시의 기교가 뛰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문 얘기를 할 때 우리 흔히 고문 하면은 산문만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거 말고 사실상 산문 이외의 장르 중에서 종교가의 유세 그리고 소설가의 작품들 그리고 역사가의 그 자기들 이제 서술들 이런 거 보면 이게 전부 고문이었다는 거죠, 그죠? 예, 고문의 특징은 사실 전달에 치중을 했고 예, 간략하게 전개를 하지 절대로 이제 별려체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기교를 써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산문을 썼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종교가 소설가 역사가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글들을 보면 전부 어, 그 종교 같은 경우, 소설가 같은 경우, 역사 같은 경우 따로 전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결국은 고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문 운동 본 고문 운동의 본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세 번째 글쓰기하고 발표 영상은 각각 6월 26일과 6월 27일의 자정까지 써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6월 27일 발표 영상 제출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예고해 드렸던 그대로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끝나고 한 이 이후로 한 주 정도 제가 이제 채점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출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써요. 글쓰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시간을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채점이 늦어진 이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6월 26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과제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할 테고, 발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먼저 올리시고 그 링크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소설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소설가, 종교가, 그리고 역사가, 이 사람들이 사실상 고문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고문 운동 얘기를 하기 전부터 썼는데, 그렇다면 전기 소설, 이 전기는 무엇인가요? 예,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 당연합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예, 사실 이거 조금 이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죠?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뭉뚱그려서 같이 이제 하는 게 이해하기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선 전기 소설이 여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전기 소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신남북조 시기에 지계 소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보면 괴상한 일을 기록한 어떤 소설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르로 굳이 따지자면 이건 이제 소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이제 기록이라고 봐야 되겠고, 짧은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소설로 발전되었다 보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괴짜가 이제 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흔히 듣기 어려운 희한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끄니까 특별히 이제 특수한 장르로 발전을 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지계 소설이라고 소설의, 그러니까 전 단계 중에 하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더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소설은 이 지계 소설에서 조금 더 발전되었습니다. 일단 소설의 느낌은 있고, 전기는 무엇입니까? 이 기자가 기이한 거죠. 전자는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사실상 약간 언급을 했는데, 전기라는 것 중에 바이아그래피 해서 그 어떤 인물의 전기를 쓴, 그러니까 일대기,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일대기는 일대기인데 기이한 일대기라고 해서 소설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기이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허황되고 과장된 표현을 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가공의 인물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인물에 대해서도 쓴 전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인물의 어떤 전기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과장되고 기이한 것을 보탠, 이것도 이제 우리를 요새식으로 치면 역사 소설 비슷한 겁니다. 역사 소설은 무엇입니까? 역사입니까? 소설입니까? 본바탕은 소설이 되겠습니다. 역사 소설은 웬만하면 전부 거짓말인데, 큰 틀이 되는 것을 어, 실제로 있었던 인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이게 뭐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삼총사, 그리고 우리나라 뭐한 20년 이상 계속 방영되고 있던 사극,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사실은 웬만하면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극으로 역사를 배우면은 여러분 이제 난처한 상황에 나중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기 소설 느낌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당 시대에 유행했다는 겁니다. 중당 시대에 이르면은 전기 소설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전기 소설하고 고문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거든요. 중당 이전에도 전기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보면은 이 유성글만 빼면은 전부 고문에 가까운 문체예요. 이 고경기나 보광총 백원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전부 고문에 가까운 문체입니다. 사실을 전달에 치중을 했습니다. 굉장히 문체가 담백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다는 거죠. 예. 자, 이거 보시면은 이 고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뭐 괴물 같은 거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광총 백원전, 이거는 이 백원이 흰색 원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서유기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괴이한 마력을 발휘하는 그런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장작 혹은 이제 장문성, 문성이 이제 이 사람이 자고요. 실제 이름은 장작입니다. 이 사람이 유성굴, 이거는 그윽한, 예, 깊숙한 궁궐인데, 이 궁궐이라가 아닙니다. 이 굴인데, 동굴인데 신선이 사는 굴.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신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당대에 참 그 지식인 중에 시리한 지식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없고 머리는 좋고 재주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창작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력을 이런 식으로 발휘를 하게 된 거죠. 이것만 변해체입니다. 예.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고문에 가까운 문체였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드러나듯이 전기소설은 고문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중당 시절에 수많은 전기소설 전부 다 고문이었는데요. 이 작가들 대부분이 고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기소설과 고문의 관계가 정말로 사실상 필요 충분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학기호의 필요 충분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소설이 고문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고, 고문이 전기소설한테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전기 소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충 이제 감을 잡았고, 이것이 이제 고문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예,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 수업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